우리 3학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과학 수업을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복사평형과 온실효과에 대해서 볼 건데, 복사평형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온실효과를 지구의 복사평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햇빛이 계속 비치면 연못의 물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게. 연못의 물이 햇빛을 계속 받아도 뜨거워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만화에서 연못의 물이 햇빛을 계속 받아도 뜨거워지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철에 연못물의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름에 햇빛을 계속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팔팔 끓이는 것처럼 100도씨까지 물이 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수업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우리가 연못의 물도 지구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잖아요. 그럼 태양 에너지를 받아도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때 온도가 대략 15도씨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적도와 저위도와 고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면 15도씨 정도가 돼요. 간단한 실험을 하나 보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탐구 물체 복사평형 함께 볼 건데 태양 에너지는 우주에서 전달해 오는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의 형태로 열을 전달을 하게 돼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열의 전달 방법 3가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복사라고 하는 거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방법인데 우리가 보통 전도나 대류와 달리 복사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전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사평형을 한번 실험을 같이 해봅시다. 자,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디지털 온도계를 꽂은 후 뚜껑을 덮고 적외선 등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컵을 놓는다.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컵의 온도가 실내 기온과 같아졌을 때 적외선 등을 켜고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적외선 등은 태양의 역할을 해서 열 에너지를 공급할 거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의 온도를 높이는지를 봐야 하니까 이 영향만 알아보기 위해서 컵의 온도와 실내 기온이 같아진 조건 하에서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2번 적외선 등을 켜고 온도를 측정하면서 시간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상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적외선 등을 켠 직후에는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가 연못물이 점점점 올라가서 100도씨처럼 팔팔 끓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알루미늄 컵의 온도도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일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험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실험에 나온 온도 값을 교과서에 필기를 해봅니다. 정리하기 1번, 시간에 따라 컵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에 썼던 온도 값을 그래프에 점을 찍어서 한번 옮겨 볼게요. 근데 지금 그래프에 보면은 가로축에 시간은 값이 나와 있지만 세로축 온도 값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눈금을 10 간격으로 10도, 20도, 30에서 50도까지 써줍니다. 자, 그럼 표의 값 볼게요. 0분이었을 때 25.4도, 대략 이쯤에 점 찍어주면 되고, 2분일 때 29.8도, 4분일 때 36.1도, 6분일 때 40.9도, 8분일 때 44도, 10분일 때 46.8도, 12분 48.1, 14분 48.9도, 16분 49.3도, 18분 49.6도, 20분 49.7도, 거의 50도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22분부터는 50도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주면 되겠다.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온도가 증가하다가 22분이 되었을 때 온도가 일정해지는 때가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 전까지는 우리가 온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지구라고 하고 적외선 등을 태양이라고 했을 때 온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복사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자 지금 이랬죠. 정리하기 2번. 실험 결과와 같이 온도가 변하는 까닭을 컵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컵의 온도가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해지는데 이게 처음에는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열 에너지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흡수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는 일정한 상태가 된다. 58쪽 내용으로 설명을 더 할게요. 이 실험에서 우리가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지구로 가정을 하고 적외선 등을 태양으로 가정했을 때 적외선 등에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지구가 받았을 때 지구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잖아. 근데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적외선 등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런데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출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줄을 좀 쳐볼게요.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 그러면 밑에 그래프에 보면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요 꺾이는 지점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지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하고, 이 복사평형,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한다. 그럼 이 복사평형 이때를 우리가 복사평형 온도라고 하고, 이때 시간을 복사평형 도달 시간이라고 한다. 이거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물통 3개가 있는데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양의 물을 달리 했을 때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한번 볼 거야. 보면 들어가는 물의 양은 지금 물줄기의 굵기가 똑같은 걸로 봐서는 들어가는 양은 같아. 그럼 얘를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밑에 있는 수도꼭지에서는 나오는 물줄기의 굵기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어. 그럼 얘를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가나 다 중에 물의 양이 어떻게 변할까? 일단 가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게 나오는 물보다 많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겠지. 그럼 이 경우에는 물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야. 나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같아. 그럼 얘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 일정. 다는 나오는 물줄기가 훨씬 두껍지. 그럼 나오는 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흡수하는 열 에너지 양보다 방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물체의 온도 변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흡수하는 양이 더 많으면 온도가 증가하고 이렇게 두 개의 양이 같을 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복사평형이라고 하면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는 거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방출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복사 에너지의 개념을 봤죠? 그러면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구의 온도를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시키는지, 즉 복사평형을 이루도록 어떻게 유지를 시키는지 지구와 달의 복사평형 비교하기. 그림을 보면 태양이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가 물론 달이 좀 더 가깝고 멀고 이렇게 거리 차이가 생기긴 하지만 태양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지금 대기가 없고 있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지구 같은 경우는 평균 온도가 약 15도씨인데 달은 평균 온도가 18도씨래. 그러면 똑같이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달도 아마 달이 가진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온도 변화가 생기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래서 밑에 지구와 달의 평균 온도가 차이 나는 까닭을 대기의 역할로 이야기를 해보자. 자,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단위 넓이다. 우리가 보통 단위 넓이라고 얘기하면 가로, 세로, 길이 1m, 그래서 1제곱미터를 단위 넓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와 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거의 같을 거야. 그런데 지구에는 대기가 있고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평균 온도의 차이가 난다. 그럼 대기가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를 달보다 대략 30도씨 정도 더 높게 유지를 하는 거죠. 59쪽 같이 볼게요. 지구와 달은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거의 같다. 그러나 지구는 달에 비해 평균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기가 없는 달의 경우에는 모두 달 표면에서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면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근데 지구의 경우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의 역할이 뭐냐? 지구 복사 에너지 중 대부분을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을 하는 거야. 내가 열을 받았어. 그럼 받은 거를 그대로 우주로 바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방출을 했을 때 대기가 그걸 한 번 더 흡수를 해주고 방출을 하는 그러니까 시간의 지연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 그림 말고 선생님 보여준 이 그림으로 함께 볼게요. 왼쪽에 대기가 없을 때 상태를 먼저 보면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흡수된 것도 있고 반사돼서 나가는 것도 있어.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도 이렇게 방출이 돼. 그러니까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모두 우주로, 그러니까 100% 방출을 하게 돼. 근데 대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를 지구가 머금고 있다가 지구가 방출을 하게 되는데 방출을 할 때 어떤 열들은 대기에 의해서 한번 재흡수됐다가 방출됐다가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그러면 열이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생겨. 그러면 이게 바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복사평형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흡수한 에너지를 다 방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는 개념을 잊으면 안 돼요. 얘는 흡수한 에너지의 양. 이게 항상 방출한 에너지의 양과 같아야 돼. 그래서 대기가 한 번 흡수를 해주긴 하지만 얘도 어쨌든 나중에는 지구 밖으로 우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100만큼 흡수를 하면 나중에 결국 100만큼 방출을 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복사 에너지가 대기에 한 번 흡수됐다가 이렇게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열을 오래 머금고 있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는 달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개념 온실효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온실효과 머릿속에 담아두자라고 했었죠. 지구가 대기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뭐냐면 바로 온실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재방출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온실효과라고 해. 그래서 여기 줄을 좀 쳐볼게요. 지구는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온실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면은 실제로 온실의 유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았을 때 유리 밖으로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지만 이렇게 유리에 반사되어서 온실 안에 갇히게 되는 열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 온실을 지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유리를 대기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지구는 온실 효과가 있어서 대기가 없는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근데 대기의 선생님 저번에 첫 시간에 대기의 조성에 대해서 얘기해줬잖아요. 질소, 산소,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소 등등의 여러 가지 기체가 대기를 조성을 하는데 모든 기체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특정 기체들이 있어. 우리가 이런 애들을 온실 기체라고 해. 그래서 온실 기체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다. 이 온실기체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를 시켜.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만 흡수를 했다가 방출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입장에서는 열을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높여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 효과가 사람들이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달과 같이 마이너스 18도가 되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에 다양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대기로 인한 온실 효과 때문이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정답.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게 같아지게 되면 복사 평형 상태에, 그 다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는 달보다 높은 까닭은 온실 효과 때문이다. 이 온실 효과는 대기로 인해 생기는 거죠. 온실 기체들. 3번. 만약 지구가 태양에서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면 지구에서 복사 평형으로 나타난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될지 설명해 보자. 일단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열 에너지를 그만큼 많은 양을 강하게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멀어지면 평균 기온은 낮아지게 될 거다. 3번 문제를 조금 꼬아 본다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만약에 지구에 온실 기체가 지금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럼 온실 기체의 역할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기체가 많아지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도 많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온실 효과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 행성 중에 하나가 금성이잖아. 금성은 전체 대기 조성 중에 96%가 이산화탄소인데 그래서 평균 온도가 460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교과서 56에서 59쪽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구글 폼에 제출하도록 합니다.